잔잔한 시작, 그리고 그림자. 저는 서윤입니다. 28살이죠. 회사에서는 항상 밝고 씩씩하다는 소리를 듣곤 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으며 출근길에 오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 미영이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샐러드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영이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 이야기로 한창이었죠. 유나, 너도 지훈이랑 언제 결혼할 거야? 미영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살짝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 하지만 지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훈이를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3년째 사귀고 있는 지훈이는 저보다 2살 많은 30살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저의 급한 성격을 잘 받아주곤 했죠. 건설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회의 중인가? 혼잣말을 하며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훈이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카톡 메시지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죠.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지훈이는 연락을 하루 종일 안 하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참을 수 없어서 지훈이 집으로 향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토스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침실로 가보니 침대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뭔가 급하게 나간 것 같았죠. 화장실을 확인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칫솔과 세면용품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여행을 간다면 챙겨갔을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디 간 거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우유가 상해서 신냄새가 났습니다. 최소 이틀은 집을 비운 것 같았죠.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지훈이의 회사 동료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지훈이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죠.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간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들에 전화를 걸어 응급환자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지훈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보다는 더 큰 혼란이 밀려왔죠. 회사에 결근 신고를 하고 지훈이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건설회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접수 직원에게 지훈이를 찾는다고 하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여자친구예요. 이틀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아, 그런데 지훈 씨는 어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셨는데요.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사직서라니요. 지훈이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 사직서를 내셨죠? 그저께 오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말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우리는 서로 무엇이든 이야기하는 사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훈이의 소지품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서랍 속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계약서 같았는데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서류 한쪽 모서리에 K그룹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들어본 적 없는 회사명이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려 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왜? 무슨 일인데? 지훈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이틀째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그만뒀대. 미영이도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지훈이를 여러 번 만나봤던 미영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을까? 가족 쪽에 급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내게 말했을 거야. 지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최근에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던 것, 만날 때 가끔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있던 모습들. 그때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침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충격과 혼란. 경찰서는 생각보다 번잡했어요. 실종 신고를 하려고 민원실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세요? 사흘 전부터요. 평소에는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더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인적사항부터 마지막으로 본 시간까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다툼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전혀요. 오히려 최근에 더 자주 만났거든요. 직장은 다니고 있었나요? 네, 건설회사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사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낸 거라면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이 자의로 집을 나간 경우에는 수사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지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경찰관은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죠.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며칠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자의로 나간 경우에는 일주일 내에 연락이 와요.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실종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지훈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어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는 서재부터 뒤져봤습니다. 지훈이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거든요. 책장 사이사이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 권의 기술서적 안에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암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KG 2024-프라젝트-엘퍼-7739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봤던 서류에서 K그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침실 옷장을 열어봤을 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지훈이가 즐겨 입던 옷들이 몇 벌 없어졌어요. 하지만 캐리어나 여행 가방은 그대로 있었죠. 옷만 챙겨서 어디 간 거지? 화장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어제는 못 본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세면대 아래쪽 틈새에 작은 USB가 끼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숨겨놓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USB 안에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급하게 지훈이의 노트북을 켜서 연결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가지 번호를 시도해봤지만 계속 틀렸어요. 지훈이의 생일, 저희가 사귄 날짜, 제 생일까지 모두 해봤지만 소용없었죠.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없다니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모르는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지훈 씨 계신가요? 회사 동료입니다. 지훈이는 지금 없는데요. 저는 지훈이 여자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서류를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지훈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는데 왜 동료가 서류를 가져올까요?
하지만 혹시 지훈이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실례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훈 씨와 같은 팀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에게서 김철수라는 동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지훈이가 어디 갔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도 궁금해서 왔습니다. 갑자기 사직하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김철수의 눈동자가 거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는 듯한 시선이었죠. 혹시 지훈 씨가 가져간 서류나 자료가 있나 확인해 보셔도 될까요?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사 기밀 자료들이요. 원래는 회사에 반납했어야 하는데 사직할 때 가져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동료라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까요? 죄송한데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김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분증이요? 왜 갑자기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훈이가 없는 상황에서 모르는 분을 들여보내기가 그래서요. 아, 네. 물론이죠. 하지만 김철수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저 급한 전화가 와서 먼저 가봐야겠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핸드폰으로 지훈이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김철수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저희 회사에는 김철수라는 직원이 없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그럼 아까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지훈이를 찾아온 걸까요?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지훈이의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지훈이를 찾고 있고 뭔가 위험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나, 그거 너무 이상한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했어. 하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더라고. 그럼 너라도 조심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어때? 미영이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거절했어요. 지훈이에 대한 단서들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창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됐죠. 지훈이는 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요? 3. 의심의 눈길.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지훈이의 회사로 향했어요. 어제 만난 가짜 동료 때문에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지훈이의 실종에는 분명 회사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건설회사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기다렸어요. 지훈이가 소개해준 동료 몇 명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박 대리님, 지훈이와 같은 설계팀에서 일하는 박상호 대리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박 대리는 저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 씨, 어떻게 여기에? 지훈이 일 때문에 왔어요. 혹시 지훈이가 사직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박 대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할까요? 카페에 앉아서 박 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지훈이가 최근에 좀 이상했어요. 전화를 자주 받더라고. 그것도 조용한 곳에서만.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박 대리는 계속 시계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지훈이가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나요? 다른 프로젝트요? 저희는 항상 같은 일을 했는데. 하지만 박 대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 대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박 대리가 한숨을 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 씨,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하지만 지훈이가 회사 일 말고 다른 일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이요? 외부 업체와 연결된 뭔가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회사에서도 지훈이를 찾는 사람들이 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인데 저희 회사 직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어제 만난 김철수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뭘 찾고 있었는지 아세요? 서류인 것 같았어요. 지훈이 자리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박 대리와 헤어진 후 저는 지훈이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지훈이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사직하기 전에 개인 서류를 정리하는 걸 봤어요. 뭔가 급해 보이더라고요. 어떤 서류들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 서류는 아닌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계약서 같은 것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이와 가장 친했던 최 과장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최 과장님도 처음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하자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훈이가 몇 달 전부터 부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업이요? 네. 설계 관련 일인데 큰 프로젝트였나 봐요. 수입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였는지 아세요? K뭔가 하는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K그룹이었습니다. 지훈이 집에서 발견한 서류와 일치하네요. 혹시 그 일이 위험한 건 아니었을까요? 최 과장님이 잠깐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서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걱정이 됐었어요. 지훈이가 최근에 너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늘 뒤를 돌아보고 전화 받을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마치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오싹했습니다. 지훈이가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요? 오후에는 지훈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USB를 살펴봤어요. 비밀번호를 뚫을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암호 같은 메모에 있던 숫자 7739를 입력해봤더니 놀랍게도 열렸어요.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K그룹 프로젝트, 계약서, 회의록 같은 이름들이었어요. 첫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K그룹이라는 회사가 진행하는 건설 프로젝트인데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설계 도면을 조작해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내용,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시공 방법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지훈이가 설계자로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에 왜 연루된 거야, 지훈아? 회의록을 읽어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K그룹 내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자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강행하자고 했죠. 그런데 최근 회의록을 보니 지훈이 이름이 문제 인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박지훈, 프로젝트 누설 우려 있음. 처리 방안 검토 중. 손이 떨렸습니다. 처리 방안이라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서 더욱 무서웠어요. 마지막 폴더에는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몰래 녹음한 것 같았어요. 파일을 재생해보니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이 문제가 되고 있어.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위험해. 계약 조건을 바꿔서 압박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더 이상 듣기 무서웠어요. 지훈이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이들에게 쫓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현관문에서 또 벨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인터폰 화면에 경찰관이 보였어요. 실종 신고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문을 열고 경찰관을 맞았어요. 어제 만난 담당관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만 실종자의 개인 물품 중에 수상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경찰관이 집 안을 둘러보더니 지훈이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서재로 가는 게 마치 이 집 구조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컴퓨터나 USB 같은 저장 매체는 없나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방금 전에 본 USB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뭔가 직감적으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못 들어가겠어요.
저희가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지훈이의 사생활도 있으니까 좀 그래요.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 적은 없나요? 어제 만난 김철수 생각이 났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경찰관도 믿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별로 없었어요. 경찰관이 몇 가지 더 질문하고 나서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서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명함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역시나 가짜 주소였습니다. 이것도 가짜야?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진짜 경찰인지 가짜 경찰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날 저녁 미영이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유나,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경찰에 제대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가 진짜 경찰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변호사라도 만나볼까? 미영이의 제안이 좋았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USB에 있던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는 거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 자료들을 빼앗으려 한다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밤늦게 PC방에 가서 자료들을 여러 곳에 복사해뒀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이메일, USB까지 3중으로 백업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 번 돌아보니 같은 차가 계속 보였어요.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지훈이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저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K그룹과 관련된 비밀을 지훈이가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훈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4. 진실의 조각.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미영이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님은 형사사건 전문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경찰 수사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USB 내용을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K그룹이라는 곳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가짜 경찰까지 보낼 정도라면 일반 기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정부 프로젝트나 대기업과 연결된 곳일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 더욱 걱정이 됐어요. 지훈이는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일단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식 경찰 수사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는 당분간 조심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길에서 우연히 지훈이의 대학 선배를 만났습니다. 서윤아, 지훈이는 어디 있어? 정수영이라는 선배였는데 지훈이와는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실은 지훈이가 며칠 전부터 실종됐어요. 실종이라고? 무슨 일이야? 정수영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최근에 뭔가 말한 적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라든지요. 한 달 전쯤에 만났을 때 좀 이상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어떤 일인지 말했나요? 자세히는 안 했는데 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어. 그런데 좀 복잡한 일이라고 하더라고. 정수영의 말이 USB에서 본 내용과 일치했어요. 혹시 K그룹이라는 회사 이야기했나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 K그룹이었어. 역시 나였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그때 말이 좀 이상했어. 돈은 많이 주지만 뭔가 찜찜한 일이라고 하더라고. 찜찜한 일이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어. 정수영과 헤어진 후 저는 K그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공식 홈페이지나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간간히 K그룹 이름이 언급되는 걸 발견했어요. 대부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K그룹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사고들이 지훈이가 발견한 설계 조작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봤어요. 건축법, 안전기준, 부실 시공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니 USB에서 본 내용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발견한 설계 조작들이 실제로 시공된다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지훈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구나. 이제 지훈이의 행동이 이해됐어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빠져나오려 했던 거죠. 그런데 K그룹에서는 지훈이를 놔주지 않으려 했던 거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 씨죠? 저는 K그룹에서 일하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K그룹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죠. 지훈 씨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를 아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지훈이는 안전한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어요. 지훈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동현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지훈이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어요. 집에 와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K그룹에서 연락 왔어. 뭐라고? 정말? 상황을 설명하자 미영이도 걱정하는 기색이었어요. 유나, 혼자 가면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지훈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야. 그럼 경찰이나 변호사님과 함께 가든가. 미영이 말이 맞았어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 변호사님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변호사님도 신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만나보되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녹음도 해두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이 기대되면서도 무서웠어요. 드디어 지훈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제가 K그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지훈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USB에 있던 지훈이의 음성 메모를 다시 들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윤이가 이 모든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후회했다는 걸.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지훈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저도 지훈이의 뜻을 이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위장과 잠입.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맞은편 카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앱을 켜두고 가방 안에 숨겨뒀죠. 오후 2시 정각,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서윤 씨죠? 저는 이동현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이동현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지훈이는 어디 있어요? 괜찮은 거죠? 걱정 마세요. 지훈 씨는 안전합니다. 다만 지금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무슨 상황인데요? 이동현이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 씨가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쉽게 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훈이가 자발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희도 지훈 씨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이동현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정말로 지훈이가 자발적으로 숨어 있다면
왜 저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훈이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지훈 씨가 좀 예민한 상태라서요. 언제쯤 만날 수 있죠? 그건 서윤 씨에게 달려 있어요. 저에게요? 이동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돌려받으면 지훈 씨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USB에 있던 자료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나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이요. 회사 기밀이라서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지훈이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서윤 씨,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지훈 씨 집에서 자료들을 확인하셨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제가 USB를 확인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감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감시라기보다는 보호 차원이었어요. 서윤 씨도 자칫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동현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윤 씨,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훈이를 협박한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이동현은 지훈이를 인질로 잡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료를 주면 정말로 지훈이를 놓아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저희도 원하는 건 자료뿐이에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자료를 넘겨주면 지훈이와 제가 모두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겠어요. 지훈 씨도 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이동현이 명함을 주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밤 8시까지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답을 주시면 됩니다. 카페를 나간 이동현을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료를 넘겨줘야 할까요? 김 변호사님과 합류해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역시 자료를 노리고 있었군요. 하지만 절대 넘겨주면 안 됩니다. 왜요? 일단 넘겨주면 증거가 없어져요. 그리고 서윤 씨와 지훈 씨 모두 입을 막기 위해 더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안전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함부로 해코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동현에게 자료를 넘겨주겠다고 연락한 후 거래 장소에서 지훈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거였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이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대신 지훈이를 바로 놓아주셔야 해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오늘 밤 10시에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지훈이도 함께 데려오세요. 자료를 확인한 후에 지훈 씨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역시 쉽게 넘어가지 않는군요. 하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에 가기 전에 김 변호사님과 미영이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만약을 위해 경찰에도 신고를 해뒀죠. 밤 10시 한강공원은 조용했어요. 이동현 혼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료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어요. 가짜 USB를 건네주면서 진짜 위치를 탐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동현이 바로 노트북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빈 파일들만 있네요. 들켰습니다. 서윤 씨, 저희를 속이려 하셨군요. 지훈이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진짜 자료를 드릴게요. 그럴 순 없어요. 자료를 먼저 주셔야 해요. 순간 뒤에 있던 남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신고한 경찰이 온 거였죠. 경찰이 와요.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동현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는 진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들은 급하게 사라졌고 저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훈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K그룹 사람들은 더욱 경계할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고. K그룹의 정체를 밝혀내고 지훈이를 구출해야겠다고요. 6. 증거 수집과 갈등.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K그룹의 내부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였죠. USB에서 발견한 서류 중에 K그룹의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일단 그곳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죠. 김 변호사님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너무 위험해요, 서윤 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훈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결국 타협안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박 탐정이라는 분은 50대 중반의 경력 많은 분이었습니다. K그룹이라고 하셨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박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카페에서 만난 박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K그룹은 겉으로는 건설회사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업을 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대표가 조폭 출신이에요. 세탁된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어요. K그룹 사무실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 회장이라고 불리는 실질적인 대표예요. 원래 이름은 김태진인데 과거에 폭력 조직에 연루된 전과가 있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60대 정도로 보였고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동현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부사장이죠.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현재 K그룹은 부실 건축물을 짓고도 검사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올리고 있어요.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저급자재를 써서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그럼 정말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미 몇 차례 사고가 났어요. 하지만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박 탐정의 말을 듣고 있으니 지훈이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혹시 지훈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내셨나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K그룹 소유의 건물 몇 곳을 파악했습니다. 박 탐정이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외곽에 있는 펜션이에요. 평소에는 비어있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목격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거기 가봐야겠어요.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일단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경찰과 함께 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텐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박 탐정님, 펜션 위치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서윤 씨.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훈이를 구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죠. 결국 박 탐정은 펜션 위치를 알려주면서도 혼자 가지는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날 밤 미영이와 함께 펜션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는 반대했지만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다며 따라 나선 거였죠. 유나, 정말 무서워.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거의 다 왔어. 일단 지훈이가 있는지만 확인해보자. 펜션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다른 건물도 거의 없었죠. 완전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차를 멀리 세워두고 걸어서 접근했어요. 펜션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고 앞마당에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창문으로 슬쩍 들여다보니 거실에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동현도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어디에 있을까? 펜션 뒤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에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귀를 대고 들어보니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그러자 안쪽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야? 지훈이 목소리였어요. 정말로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괜찮아? 다쳤어? 괜찮아. 하지만 여기 오면 안 돼. 위험해. 걱정하지 마. 곧 구해줄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숨어. 급하게 나무 뒤에 숨었는데 펜션에서 남자 한 명이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들키면 정말 큰일 날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남자는 담배를 피우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 사이 저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가 말했어요. 유나, 이제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훈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해졌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확실한 위치를 알았으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김 변호사님과 박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112에 신고도 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위치에 납치된 사람이 감금되어 있어요. 경찰도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들킨 걸 알고 지훈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죠? 그날 밤 내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훈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창살 너머로 들린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젯밤에 현장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럴 리 없는데요. 펜션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감금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K그룹에서 저희가 발견한 걸 알고 미리 옮겨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증거들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지훈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날 오후 이동현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어젯밤에 우리 펜션에 다녀가셨더군요. 역시 들킨 거였어요.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경찰까지 신고하시다니. 당연하죠. 지훈이를 납치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납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훈 씨가 자발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이동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일까지 자료를 모두 넘겨주지 않으면 지훈 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료를 넘겨주자니 위험하고 안 주자니 지훈이가 더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USB에 있던 녹음 파일들 중에 K그룹 내부 회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공범들의 이름도 나와 있었죠. 혹시 그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최 부장이라는 사람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저희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최 부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K그룹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최 부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실례합니다. 최 부장님이시죠?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구신지요? 박지훈의 여자친구 서윤이라고 해요.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훈이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도와주세요. 최 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안 돼요. 따라오세요. 드디어 내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과연 최 부장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K그룹의 함정일까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최 부장을 따라가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7. 폭로와 대결. 최 부장은 저를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지훈 씨의 여자친구가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지훈이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최 부장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에요.
제가 막을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최 부장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K그룹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회사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부실한 자재를 쓰고 검사도 조작하고 정말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최 부장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어요. 지훈 씨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단순히 설계 일을 부탁받았을 뿐이니까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된 거군요. 네. 지훈 씨가 자기가 설계한 도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충격받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했죠. 이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라고요. 최 부장의 말을 들으니 지훈이의 심정이 이해됐어요. 지훈 씨가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김 회장이 화를 많이 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훈이를 감금한 거예요? 처음에는 회유하려고 했어요. 돈을 더 주겠다고, 좋은 조건을 주겠다고. 하지만 지훈 씨가 거절하자 강경하게 나온 거죠. 지금 지훈이는 어디에 있나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김 회장 개인 별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별장이요? 최 부장이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여기에요. 하지만 혼자 가면 정말 위험해요. 경비도 삼엄하고 김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어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최 부장의 제안은 고마웠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동현이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내일 있을 회의에서 김 회장이 지훈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세요? 최 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구히 입을 막는 방법을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영구히 입을 막는다는 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서윤 씨가 생각하는 그런 뜻일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지훈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최 부장님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내일 회의에서 녹음을 해보겠어요. 그걸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직접 K그룹 사무실에 잠입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거였죠. 미영이는 정말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유나, 정말 미친 짓이야.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해야 해. 지훈이를 구하려면. 자정이 넘어서 K그룹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다행히 야간 경비가 느슨했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K그룹 사무실 문은 전자잠금 장치였는데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으로 간신히 열 수 있었어요. 사무실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몰랐거든요. 김 회장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금고가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 열 수가 없었죠. 대신 책상 서랍에서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다른 프로젝트의 부실 시공 증거들, 뇌물수수 내역, 그리고 지훈이를 포함한 문제 인물 명단까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책상 밑으로 숨었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이동현의 목소리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온 건 아닐까? CCTV 확인해봐야겠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CCTV에 제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들은 간단히 확인만 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무실을 나와서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서. 들켰습니다. 급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지만 다행히 어둠 속에서 놓친 것 같았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중요한 증거들을 얻었어요. 이제 K그룹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 씨,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사무실에 침입한 게 들통났어요. 들켰나요? 김 회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오늘 오후에 지훈 씨를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리한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경찰과 언론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연락해서 기사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정도면 K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김 변조사님의 말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지훈이가 걱정됐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경찰의 K그룹 일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 회장의 별장도 수색했어요. 저도 경찰과 함께 별장에 갔는데 정말로 지훈이가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지훈아. 문이 열리자마자 지훈이를 끌어안았어요.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초췌해 보였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찾아낸 거야? 길고 긴 이야기야. 나중에 천천히 해줄게. 김 회장과 이동현 등 K그룹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어요. 그리고 최 부장님이 제공한 내부 녹음까지 더해져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어요. 부실 건축의 실체 드러나 시민 안전 위협한 건설업체의 일망타진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지훈이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어요. 며칠간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됐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했어. 나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사하다는 거야.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K그룹과 연결된 다른 비리들도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저희는 계속 증인으로 협조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넘긴 것 같았어요. 지훈이도 구했고 악한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8. 정의와 새로운 시작. 6개월이 지났어요. K그룹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직폭력배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그리고 감금죄까지 더해져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동현도 7년형을 받았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무엇보다 K그룹이 시공한 건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들은 모두 보강공사를 하게 됐죠.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났을 거야. 지훈이가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긴 하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훈이는 핵심 증인으로 활동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힘들어했지만 결국 모든 걸 솔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지훈이의 증언은 법정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언론에서도 양심적 내부 고발자라고 평가했죠. 물론 지훈이도 처벌을 받았어요. 부실 설계에 가담한 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수하고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서 실형은 면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서윤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지. 지훈이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깨끗한 건설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지훈이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줬어요. 저도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학에 관심이 생겨서 야간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언젠가는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서윤아, 정말 대단해. 나보다 더 용감해. 미영이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6개월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최 부장님도 큰 도움을 받았어요. K그룹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활동한 덕분에
국정감사에서 증언할 기회도 생겼죠. 그리고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최 부장님은 이제 정부 산하기관에서 건설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시죠. 박 탐정님도 이 사건으로 유명해졌어요.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의뢰인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윤 씨 같은 의뢰인은 정말 드물어요.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이 대단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훈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서윤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돈이나 성공보다도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지훈이의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깨달았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서윤아, 나랑 결혼할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좋아. 그렇게 우리는 약혼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내년 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결혼식 주례를 서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신 분이니까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낸 만큼 더 행복하실 거예요. 변호사님의 축복이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은 가끔 TV에 출연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최근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보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정말 책까지 낸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 미영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베스트셀러는 바라지 않아.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지훈이도 요즘은 완전히 밝아졌어요. 새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트라우마도 많이 극복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꿀 때도 있지만 서윤이가 옆에 있으니까 금방 괜찮아져. 나도 그래. 이제는 무서운 꿈보다 좋은 꿈을 더 많이 꿔. 우리는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K그룹 사건 1주년이 되는 날 기념품 같은 걸 만들어 보자며 지훈이가 제안했어요. 기념품이라니? 우리가 모았던 증거들이나 기사들을 정리해서 앨범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좋은 생각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였죠. 앨범을 만들면서 그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처음 지훈이가 사라졌을 때의 절망감, 단서를 찾았을 때의 희망, 위험한 순간들의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혔을 때의 기쁨.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 맞아. 그런데 실제로 겪은 일이라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의 약혼 사진을 붙였어요. 그리고 작은 글귀도 적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났어요. K그룹은 완전히 해체됐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위험에 처할 뻔했던 시민들도 안전해졌죠. 무엇보다 지훈이와 저는 더 강한 사랑으로 연결됐어요.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됐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뭐가?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줘서. 당연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포기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일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거대한 범죄 조직에 맞선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국 정의가 승리했어요. 악한 사람들은 처벌받았고 선한 사람들은 보상받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들도 모두 치유됐고 새로운 꿈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내년 결혼식에는 이 사건을 통해 만난 모든 분들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김 변호사님, 박 탐정님, 최 부장님,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경찰관들까지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 맞아.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는 결혼식이지.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시련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아이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우자. 당연하지.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는 사람으로 말이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K그룹 사건으로 얻은 상처들은 모두 치유됐고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훈이도 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가끔 길을 가다가 건설 현장을 보면 저절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뉴스에서 건설업계 소식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가 바꾼 세상이야.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말로 우리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자. 응,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행복한 이야기만 써내려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용기,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언제나 승리해요. 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정말로 행복한 결말이에요. 지훈이와 저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고 악한 사람들은 처벌받았으며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어디 있겠어요?